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기 이정부 희망도시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펼쳐집니다. 자, 리그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매 라운드가 중요해졌는데요. 이 순위 경쟁을 펼치는 팀들 중에서 이정부 희망도시가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상위 팀들의 성적들이 좋아요. 네. 지난해만 같아도 한 50% 정도면 포스트시즌 진출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50%를 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 희망도시 5승 5패. 오늘 승리가 정말 절실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5위이기 때문에 서위권 진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현재까지 팀 순위입니다. 자, 지난 경기 데이터 스트림즈가 전남 영암 월출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고요. 자, 오늘 대결 의정부 희망도시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각각 5위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라운드 3경기 1국입니다. 부산 KH에너지 1지명 서봉수 선수, 경기 이정부 희망도시 3지명 김종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이 서봉수 선수가 5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어서 2국입니다. KH에너지 3지명 노영하 선수, 이정부 희망도시 1지명 선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많이 좋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선욱 선수가 24승 7패로 앞서 있고요. 노영하 선수는 아쉬운 이 역전패가 상당히 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마지막 3국입니다. KH에너지 이지명 조대현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 이지명 김동엽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상대 전적은 18승 10패로 김동엽 선수가 앞서 있고요. 김동엽 선수는 지금 7승 3패, 4승 3위를 지키고 있고요. 조대현 선수가 1승 9패 아주 좀 부진합니다. 지난해도 정규 리그에서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네. 대신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정규 리그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 판 오더를 확인해 봤을 때 기풍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대진이 짜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1, 3지명 크로스로 이렇게 대결이 됐고요. 네. 2지명 맞대결이 됐는데 아무래도 1지명들이 이제 좀 우세하다고 본다면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2지명의 김동엽 선수가 조대현 선수에게 18승 10패로 앞서 있는데 네. 그래도 그 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오늘 대국의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승부판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11라운드 3경기 이정부 희망도시와 KH에너지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KH에너지의 선수들이 대국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뭐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KH에너지 3지명입니다. 노영하 선수. 현재 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정부 희망도시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희망도시의 등장곡은 이제 승리를 위하여. 정말 오늘 승리가 절실하거든요. 이정부 희망도시 1지명 선욱 선수입니다. 현재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KH에너지와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 시작합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의정부 희망도시가 3대0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번 후반기에서 KH에너지가 서륙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의정부 희망도시가 강한 면모를 보일지 먼저 3국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조대현 선수는 이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역전패도 많고 올해 지금까지는 좀 초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승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서공수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 1국입니다. 오늘 2국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웅욱 선수와 노영아 선수의 대결입니다. 선웅욱 선수는 5승 5패, 노영아 선수는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선웅욱 선수의 흑번이고요. 노영아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노영아 선수도 내용은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좀 역전패가 올 시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았을 때 내용은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실력은 정말 센데 이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한다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까운 역전패를 당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요. 네.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내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 시즌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좀 생각도 들 테고요. 네. 참 대국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 대국이 끝난 후에도 마인드 컨트롤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전이면은 정말 좀 편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네. 단체전에서 본인이 유리했던 바둑이었는데 그 바둑을 역전당하면서 팀이 또 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뭐 아픔이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또 빨리 떨쳐버리는 또 기사도 있고요. 정말 이제 가슴에 엉어리지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승부사들은 사실 이게 엉어리가 져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해서 하면 이제 더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승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좀 이런 부분이 KH 에너지 이지명 조대현 선수가 좀 많이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의 기풍적으로나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적들도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대현 선수, 김동엽 선수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사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 역전패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조대현 선수 올해 정말 뭐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가 2016년에 출범을 해서 자, 20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 선수들도 이렇게 매년 참가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그런데 바둑을 뭐 많이 둔 선수들은 5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시니어 사모님들의 전성기 때에는 이런 단체전이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 개인전이었고요. 네. 시간 자체도 그 당시는 이제 이 방송대국이 아니라 신문기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4시간씩, 3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도전기 같은 경우 5시간까지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아무래도 이제 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깜빡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또 없습니다, 잘. 우하기에서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날일자로 걸치고 두 칸 높은 협공을 하니까 이 노영아 선수가 다시 변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두어지는 정석인가요? 아니면 좀 변칙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뭐 조금 변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의 다음 수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선수가 이제 어떤 수를 두느냐. 아, 붙여갔는데요. 맥점인가요? 크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흙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이 이렇게 뻗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젖히는 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젖혀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으면 네.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살아도 백이 망하는 거거든요. 여기 살았을 뿐이지 바깥쪽은 완전 흙의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건데요. 연결이 된 건가요? 연길이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뭐 거의 연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연길이 아직 뭐 확실한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흙이 이런 부분 다가오면 또 한번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라면 아무래도 백이 좀 당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붙인 수로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제 뭐 이쪽을 끊어서 뻗으면 이쪽을 젖히고 막으면 이제 이쪽을 띄어서 지금 이돌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 귀쪽에 흙도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쪽을 뻗거나 하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 정도면은 좀 무난했는데요. 자, 일단 뭐 붙이는 수를 뒀고요. 그러니까 선홍욱 선수 스타일로는 네. 그냥 뭐 평범하게는 잘 안 가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또 이 정도? 네. 그 이제 보통의 기자들은 이 정도라도 흙이 괜찮다. 네. 나는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호욱 선수라면은 다음 수가 좀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뻗어서 싸운다든지 네. 뭔가 이제 인원수를 충분히 둘 수 있는 선수죠. 흙이 있는 것은 백도 지켜서 서로 모양을 갖추면서 무난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손흥 선수가 그렇게 정리를 시킬지 기풍상 조금 난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요. 역시 차단이죠.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뻗는 수를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뭔가 차단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입구자를 붙였잖아요. 이 차이가 네. 여기를 그냥 뻗으면 이제 이쪽 부분이나 이제 아래쪽 부분을 끊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젖혔을 때 젖히면 이제 뭐 끊는 수, 있는 수를 지금 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입구자를 두게 되면 여기를 둘 때 이제 바로 젖혀갈 수가 있죠. 여기 끊는 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네. 더욱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양분을 시켰습니다. 자, 선호욱 선수가 이제 백이 붙였을 때 이 입구자에 사실 좀 시간을 들였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손이 빠르게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곳이다. 네. 외길 수순이다. 그래서 이제 손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접전이 시작이 될 텐데, 우선 일감적으로는 이 전투 서로 5대5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일단은 지금 뭐 5대5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네. 여기 어느 수 정도 또 뭐 밀어가게 될 거고요. 자, 뭔가 기세로는 지금 이렇게 뭐 젖혀서 둬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끊으면 이제 이렇게 두고요. 네. 젖혀갑니다. 그러니까 흙이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구 모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호구 모양이 되면 일단 모양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저침당했을 때 이렇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침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호구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또 이 백돌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요. 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옥 선수라면 또 여기 끊는 수도 상당히 좀 두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집었습니다. 여기를 내렸으면 막아서 뭔가 이제 흙이 좀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끊어두고 이렇게 빈 삼각을 가자니 이 또 단수 한 번이 아프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빈 삼각으로 뒀어요.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거죠. 여기를 만약에 이제 백이 보강을 한다면 흙은 이제 이쪽 부근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나 네. 이쪽 부근에서 와서 이 백도를 이제 좀 공격을 하는 거고요. 백이 우변 쪽을 이제 지켜간다면 그때는 이제 끊어서 아까와 같이 뭐 이런 곳을 둔다면은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 단수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포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밀어가네요. 다시 환원이 되었네요. 자, 이제는 백도 이 변으로 벌릴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우변 쪽으로 좀 가야 할 것 같고요. 선욱 선수가 변으로 협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포위가 두려웠을까요? 네, 변으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왔을 때 네. 조금 이제 이 흙도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네. 힘있게 꼬부려 가면서 힘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벌리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우변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1립 2전, 2립 3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형태에서는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뭔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이제 두렵거든요. 네. 뭐 많이 벌린다고 다 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좁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위 2립 3전, 뭐 2립 2전 뭐 이런 부분도요. 주위 이제 배석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1립 2전, 2립 3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근데 2립 3전이니까 당연히 여기 두어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오면은 여기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 배석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넓게 벌린 의미가 없겠네요.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이 교환이 과연 득이 될지, 네, 악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쪽 부근으로 와야 한다면 네. 이 교환이 이제 과연 득이 되는지는 좀 더 진행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이 네.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흙들이 이쪽 부근으로 왔는데 또 이쪽을 받지 못한다면 이 돌은 조금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과연 득인지 네. 득이 될지는 수순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수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 역시 손을 돌리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인원수 자체가요,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수잖아요. 네. 지금 백이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이 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살려두겠다,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네. 백이 여기 밀어서 두는 수는 여기 한 집, 두 집 만드는 겁니다. 근데 흙이 인원 부분 하나 띄게 되면은요, 거의 한 10집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인지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흙 쪽으로 기울어졌네요.
씌워갑니다. 백을 안으로 가둬서 좀 궁색하게 살아라 라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수를 두기 전에 이 교환을 굳이 좀 아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두고 네. 씌워가는 것이 그냥 가게 되면 이제 백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 자체가 굳이 뭐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좀 집 차이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선호수 차이도 약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흑이 먼저 이제 이쪽 부근으로 오면은 여기는 한 집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 부근에서 이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젖혀가면 여기 한 집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둬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뛰면은 여기는 한 집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우수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곳이죠. 네. 아, 그래서 손을 돌렸습니다. 하변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우변 같은 경우에는 백이 2립 3전으로 벌리면서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중앙에 나를자로 하나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약간은 도움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부분은 이제 흙이 충분히 이제 들어가는 수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귀 쪽도 아직 이제 눈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흙이 먼저 하나 또 보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네. 백도 이 부분 하나의 보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완전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하귀 하나 걸쳐놓고 궁금했던 자리 바로 가네요. 거기요. 이제 백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백도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추후에 침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의 모양을 이 위에서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호국 선수의 생각은 여기서 이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끼운다면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뻗어서 여기를 확실하게 이제 보강을 했고 다음에 이제 이쪽을 붙여서 이제 끊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도 좀 뒷맛을 노릴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아쉽지는 않을까요? 사실 뭐 좀 생각의 차이인데요. 선호국 선수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두터워서 괜찮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모양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형태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백은 뭐 상변 쪽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흙이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교환하고 또 여기를 붙여서 이쪽으로 젖히기는 어렵습니다. 끊게 되면 네. 여기가 선수이고요. 여기를 끊으면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끊으면 이 넉점이 잡히게 되죠. 네, 지금 두텁게 그냥 받아뒀고요. 큰 자리보다는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는 손을 돌려서 상변 쪽으로 우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상변 모양은 네. 서로 마주보는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죠. 지금 좌변도 비어져 있는데 좌변보다는 상변이 더 큰 자리인가요? 네, 상변은 서로 마주보는 곳이니까요. 네. 선수 교환을 합니다. 지금 중앙까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귀에서 뒷맛을 노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붙이고 찝어놓은 교환을 해 놓았고요. 자, 이제
역시 상변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상변을 이제 가는 방향은 상변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지? 참 어렵잖아요. 네. 모양으로 보면 한 이 정도까지도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흙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와서 흙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 정도로 내어주고 이제 이 정도로 만족 이런 뜻이죠. 가장 안정적으로 벌려갔고요. 이번에는 하변입니다. 백이 침입을 해가자 손흥국 선수도 빠르게 그 다음 수순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두는 방법이 여기를 그냥 있는 방법과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기서도 이제 위쪽으로 있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백돌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영아 선수는 있고 기 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이 한 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은 여기를 이연수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끊으면 이렇게 밀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뻗게 되고 네. 백은 뭐 이 부분을 이제 하나 더 보강하는 그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외세를 얻어서 연결을 하는 방법 있었는데요. 충분히 하변에서 눈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아,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이제 흑돌이 오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얇아지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다가오고 만약에 백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붙여서 이 돌을 먼저 안정을 해두고 네. 다음에는 아마 이 부분도 선욱 선수랑 뭐 이렇게 해서 막 잡으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중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노영아 선수 하변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 당하니까 또 상당히 좀 아프네요. 어, 여기에 지금 손을 빼게 되면은요. 네. 그냥 이렇게 못 끼웁니다.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그러니까 이 뒤쪽이 좀 위험해졌죠? 또 지금 당장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키는 자세가 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죠. 자, 들여다보는 교환. 네, 또 이어야 하고. 네, 지금 이제 선욱 선수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두고 뒤쪽에서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두면 그냥 쉽게 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백이 이제 살리는 수가 이렇게 넘어가서 살리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둬서 살릴 수도 있어요. 집으로는 이렇게 살리는 것이 더 득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 치받아서 네, 맞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봉쇄를 당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이어도 이렇게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 막히는 자세도 좀 달라지는 거고요. 네. 집으로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득이죠. 그 자리가 또 맥점인가요?
여기는 여전히 이제 백이 뭔가 좀 찜찜한 곳입니다. 흙이 이제 뭐 이렇게 지중을 가고 이런 부분을 맞게 되면은요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여기가. 네. 백이 하변을 지켰기 때문에 또 반대쪽인 이 백의 모양에서는 약간 시달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백이 지금 안쪽에서 지키기는 좀 어떨까요? 이쪽을 이제 막아서 지키는 것도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고요. 네. 여기를 막는 순간에는 이제 이쪽을 젖혀 나오는 수가 또 성립이 되니까 여기를 이제 그냥 막아서 두는 것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자, 집어서 다음 행마를 구하고 있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2국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쪽이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떻게 두죠? 이렇게 막으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어, 끊으면요. 차단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자체 여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차단이 된다면 이 석점이 자연스럽게 그게 뭐 폐석이 돼 버립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진출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서 집 모양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럼 뭔가 이 부분을 또 노영화 선수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흙에 맥점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백이 부담스러운 형태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중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백이 좌쪽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키는 자세가 좀 애매하네요, 정말. 네.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렇게. 뭔가 맛은 굉장히 나빠요, 여기가. 네. 지키는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요. 힘있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선욱 선수 또 정말 뭐 어렵게 바둑을 만들어 갑니다. 선욱 선수가 아마 인원수를 지금 놓칠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선호 선수가 또 공격형 기풍이다 보니까 이런 맥점을 놓칠 리가 없는데요. 자, 중앙에 이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또 이제는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제 나중에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은 백은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넘겨주고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사는 수를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욱 선수가 지금 자꾸 이런 걸 두는 걸 보면요. 지금 전체가 못 살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건가요? 눈 모양을 없애고 중앙을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여기 네. 이렇게 막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두 점이
잡히면 너무 크잖아요, 여기가. 100집만 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한 15집 이상 납니다. 네. 그 흙집까지 따지면 여기는 20집도 넘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손을 빼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 전체에 대한 지금 공격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노영아 선수가 좀 쉽게 안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흙이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두어야 하는데 이제는 여기 한 집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진행이라면은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또 거기요. 이제는 여기가 없어졌나요? 여전히 있기는 한데요. 네,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 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흙도 뭐 살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 네.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끊어서. 그러니까 노영아 선수가 어쨌든 지금 이수는 지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수를 생각했다면 이수로 그냥 이렇게 빈사각 두면은 쉽게 안정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돌이 살았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흙도 뭐 내세울 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수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백이 선수를 차지해서 뭐 이런 부분을 띄거나 하게 된다면 이거는 백의 우세죠. 지금 AI 승부 예측도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일단 선욱 선수 급소를 일단 찔러갔습니다. 백이 완성의 형태로 정리를 한다면 흙이 실수가 없는 형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선 급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면 아마 이렇게 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요. 넘겨주고 여기를 두어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는 수를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여기 일단 한 집 만들고 네. 이제 흙도 끝까지 잡으러 가는 수는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집이 나느냐 못 나느냐 이것이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흙도 지금 뭐 이쪽 부근으로는 여기 정도까지는 선수가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또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럼 이제 이 백 전체를 지금 잡으러 가는 이런 노림을 선욱 선수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노영아 선수가 거의 우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았더라면 네. 확실하게 우세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맞고 이 급소를 당하면서 조금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귀 쪽으로 꼬부려서 삶을 도모할 수 있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급소가 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노영아 선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간이요. 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선욱 선수는 20분을 넘게 남았습니다. 네. 근데 노영아 선수는 이제 2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이후에 이제 초읽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대마가 걸려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초읽기 몰리게 된다면은 좀 정확한 수읽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급소를 맞으면서 약간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부리는 수로 충분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아마 노영아 선수의 생각에는 이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욱 선수는 이수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고 네. 노영아 선수는 이수는 전혀 뭐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이고요. 어떨까요? 백이 중앙에서 한 집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둬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 귀 쪽을 다 잡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뭐 이런 진행을 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뒷맛이 있을까요? 지금 흙은 이제 이쪽 부분이 깔끔해졌으니까 네. 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고 아, 이렇게 두면 또 여기 살게 되거든요. 네. 지금 실전에서 노영아 막았습니다. 선수가 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버리는 쪽인지 함수 여기까지 이어야 하고요. 아,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네요.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수가 조금 이제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성공한 겁니다. 네. 여기 일단 백집 다 없애고 흙집이 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발도 지금은 조금은 미지수니까 저는 일단 뭐 백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선욱 선수도 지금 여기 막는 것, 빈삼각 나가는 것 두 가지거든요. 네. 여기 막고 끊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을 끊어서 살리는 수가 있으니까 또 막았어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영아 선수는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둑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마주했는데요. 자,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아직 뭐 대국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노영아 선수가 초반 내용이 아주 좋잖아요. 네. 근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수 당하면서 하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초읽기 네, 하나를 남았습니다. 보냈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서 눈 모양을 만들려고 수순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만약에 흙이 받게 된다면 백은 여기를 끊고요. 아, 여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흙도 이쪽 부분을 지금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를 지금 보강을 한 거죠. 백이 여기를 잇게 되면은요, 흙이 여기도 거의 선수입니다. 하변 차단이 있고요. 그럼 위쪽이 점점 더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네.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백도 지금 이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흙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끊어 잡게 되면 사활이 어찌 되는 여기 것인지.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선수고 하면 사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흙이 차단을 해서 계속 괴롭혀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욱 선수 안 끊을 선수가 아니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끊을 거고요. 네. 예상된 한 수였고요. 근데 선욱 선수 이렇게 바둑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형의 이 기풍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둘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둡니다. 네. 근데 이제 수비적인 기풍을 가진 넷, 다섯, 분들이 보면은 일곱,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기는 안 두겠지. 근데 꼭 거기 둬요. 4번 남았습니다. 또 그 반대가 되는군요. 근데 지금 백이 좀 상당히 좀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지금
잘 되면요. 여기를 거의 2집 내고 흡수로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미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승률 그래프에서도 흑쪽으로 크게 기울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사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악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백이 살아가는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은데요. 쉽게 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억지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다 하더라도 흙돌이 여기도 왔죠. 이 2점은 또 상당히 또 얇아진 거죠. 네. 만약에 이 2점이 잡히게 된다면 또 흙집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도 지금 흙이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쪽과 뭔가 양쪽이 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선수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흙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여기 끊어 잡는 것까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쪽 부분이 끊어지더라도 흙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백이 귀에서 반집, 중앙에서 반집입니다. 지금 노영아 선수 이제 여기를 붙이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젖혀가면요. 여기를 두는 거고요. 있는 길 선수가 되고 막는 것까지도 선수죠. 네. 그럼 어떡하죠? 너무 위험한데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잡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 붙여놓고 여기서 손을 돌려서 귀에서 집을 만들 수도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뛰어갔습니다. 손호흡 선수는 아예 이렇게 돌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네. 여기 살게 되면 여기를 하나 때려 두고 여기를 이제 뻗어서 네. 이쪽을 그냥 잡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백이 지금 잡힌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백돌이 없는 거거든요. 흑돌도 없지만 백돌도 없어요. 네. 그럼 이쪽 부분에 뭐 뒷맛도 없는 겁니다. 30초. 하나, 아예 중앙을 막아서 맛보기 하는 작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자, 백이 여기서 패로 버티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패를 하게 되면 네. 여기가 지금 다 잡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뭐 패감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여기 하나 정도? 근데 여기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흙은. 아, 여기가 네. 지금 패면 하나 정도는 받아줘도 이제 있는 것이 패감이니까 네. 하나 정도는 받아줄 수도 있는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때려내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뚫으면 여기도 지금 잡히잖아요. 코스가 이렇게 이으면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있게 되면 흙은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한 점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죠. 네. 노영아 선수가 이제 잠깐 만약에 좀 이 착각을 했다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인원 진행이 되면 하나, 이렇게 살아서 아, 이쪽 부분은 다섯, 또 여섯, 그냥은 안 잡힌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열. 흙이 있지를 않고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순간에 곤란해요. 그리고 이 패가 됐을 때는 백이 이쪽 부분 두는 것은 패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때려내더라도 여기 한 집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흙은 여기를 때려내는 것이 패감이죠.
흙은 두 개의 팩감이 있는 거고 그렇네요. 백은 팩감이 없어요. 네. 하나, 둘, 오직 흙에게만 선택권이 있는 백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영아 마지막 선수 한번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출기가 되었습니다. 노영아 선수 정말 초중반까지는 손흥국 선수를 압도했는데 이 전체 이 사활, 이 급소 한 번을 보지 못한 것이 이 바둑에 거의 배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이쪽을 왔을 때라도 백이 이제 위쪽을 막으면서 어떻게 사는 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맞받아 쳐서 싸운 것이 이 바둑에 지금 거의 뭐 다섯, 여섯, 패인으로 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지금 그냥 여기 잡아 가라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넘어가도 못 살아요. 이렇게 치면 뻗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치면 나가서 여기 지금 두 집이 안 나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가 하변이 다 잡혔습니다. 네. 지금 백이 연결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실리로 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부근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또 이놈 부분 둘, 당하게 되면 이 석점도 지금 얇은 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한복을 여기서. 했습니다. 네. 아마 손이 처음에 이쪽 부분으로 올 것 같아요. 노영아 선수, 초반에는 사실 노영아 선수가 성적도 좀 괜찮았었는데 네. 중반기에 역전패. 지금 네 이쪽 2에 2에 손이 왔죠. 네 이쪽 부분 어떻게 지켰어야 됐다. 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복귀 후에 두 선수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국 단명곡으로 끝이 났습니다. 흑불개의 승으로 선웅 선수가 노영아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선웅 선수 이번 11라운드 3경기 2국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6승 5패를 달리고 있고요. 위저보 희망도시가 1대0 리드를 해나갑니다. 11라운드 3경기 이정보 희망도시와 KH에너지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희망도시와 KH에너지의 11라운드 3경기 선웅 선수가 노영아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 의정부 희망도시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3국 이지명 맞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대현 선수의 흑번, 김동엽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좌변에서 수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은 지금 이 상쪽 지금 백이 여기를 막으면서 네. 이쪽 지금 이제 수습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상별에서 나와 있는 이 백돌, 이 백돌도 지금 완성은 아닙니다. 또 지금 상당히 얇은 곳이에요. 네. 자, 지금 백이 약간 미생으로 엷은 형태. 집의 균형에서는 좀 백이 앞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집은 백이 많은데요. 네. 이 상변 쪽, 이쪽 부분 이제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공격과 타겟,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기는 지금 흙이 훨씬 좀 편한 상황이에요. 아,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시작해야 할지 조대현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읽기 하나를 보냈고요. 김동엽 선수는
8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곳이 급소이긴 하거든요. 이 백도를 이제 압박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흙의 집 모양도 만들고 백이 살았을 때도 백의 집 모양을 또 많이 줄이는 네. 이런 수를 좀 먼저 둬서 이득을 보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하변부터 옹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손을 돌리고 중앙을 차단해 갔습니다. 이게 집만 생각을 한다면 흙이 하변 쪽 이쪽을 잡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살기는 했습니다만 네. 집으로 큰 득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흙은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잡거나 하게 되면 집으로 이제 큰 득을 보는 거고요. 네. 자, 계속 공격을 해갑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조대현 선수가 들여다봤는데 김동엽 선수가 여기를 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이 둘이 아직 못 살아 있다. 여기가 너무 불안하다. 네.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 걔를 둔 이상은 또 이렇게 뭐 젖혀가야 할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조대현 선수가 사실 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 또 실수가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장고패 기사들은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떠오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시간을 남기려고 이제 급하게 두다 보면은 또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려운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이어서 사용을 하나요? 현이어 사용을 해요. 약간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떠오르니까 네. 네, 뭔가 완벽하게 끝내는 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옆에서 이제 초를 읽잖아요. 네. 초를 읽으면은 뭔가 생각했던 수들도 다시 그냥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조대현 선수 또 씁니까? 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러면은 사실 좀 바둑 내용과 상관없이 불안해집니다. 이거.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정확한 수읽기를 해야 되는 어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초읽기를 연이어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좀 쉽게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이쪽 젖히는 수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치는 수 뻗으면 또 이렇게 밀고 네. 아예 이제 이렇게까지 다 밀어버리고 하변 쪽 잡으러 가는 것 아니면 이제 상변 쪽을 이제 하나 젖혀서 네. 지켜두는 수 뭐 이런 수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을 하나 띄워둬도 상변이 근데 상변도 아주 좀 찜찜하긴 합니다. 백이 네. 이쪽을 늘거나 하면 이쪽 연결이 좀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 일단 여기는 계속 밀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잡으면은
다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거의 선수로 잡을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확실하게 차단이 됐으니까 네. 이쪽 부분이 뭔가 상당히 좀 찜찜해요. 이런 부분을 뻗었을 때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느냐. 보통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네. 밀게 되면 연결하는 수는 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이렇게 찌르면 차단이잖아요. 네.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제 놓쳐서 이렇게 날일자를 가면 여길 또 둡니다. 아홉, 여길 두면 여기가 선수예요. 네. 여기 끊으면 또 차단이에요.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 수는 백이 이렇게 띄었을 때는 연결이 됩니다. 네. 기워 있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막 끊어도 되고 여기 뭐 받기만 해도 여기 끊어도 이쪽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 네. 연결인데 문제는 이렇게 뻗었을 때 여전히 연결이 확실한지가 좀 의문이에요. 아, 그래서 네. 확실하게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흙이 지금 이쪽을 계속 밀어간 것이 과연 득이냐? 오히려 더 얇아졌을까요? 우변 쪽에 뭔가 이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우변 네. 쪽에 뭐 침입을 하거나. 네. 근데 이쪽 부분으로 벽을 쌓은 것이 백이 먼저 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네. 이 백돌 세 개와 흑돌 세 개는 없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다면 네. 우변 쪽에 침입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변 백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 중앙에 놓여져 있는 흑돌 세 개의 세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붙이면요, 이 석점이 잡혀요. 이 석점이 살아가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를 또 한 번 더 보강을 한다는 것은 잡을 수만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둔 거거든요. 네. 잡을 수 있다면은 괜찮지만 여기는 아마 백도 또 받아줄 거예요. 안 받으면 네. 젖히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뻗으면 곤란한 거거든요. 네. 지금 어쨌거나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버틴다면은 뭐 이쪽 부분 하나 더 보강을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이쪽 전체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마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조대현 선수는 이 상변부터 올라온 백돌 전체 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마지막 주일기 이 대마를 잡는 것은 정확한 수일기가 또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주일기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중앙 쪽 흙이 치받고 단수를 쳐서 쭉쭉 민 상황. 그 형태가 약간 흙도 얇거든요. 여기도 뭔가 좀 찜찜해요. 네. 반대로 백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왔을 때 이쪽도 좀 확실치 않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김동엽 선수는 버텼습니다. 대마 잡으러 와봐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승부를 걸어가는데요. 근데 여기는 흑도 하나의 보강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두면은 석점이 또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교환을 하나 해두면 확실하게 연결은 되는데 이교환을 해두는 순간에는 여기 집 모양이 또 생기니까요. 의미가 없겠네요. 조대현 선수가 이렇게 젖힌수로 전체 잡으러 가는 쪽에 올인이라면 이쪽을 끊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네. 차체로 연결하는 수는 없어요. 여기를 넣을 때 단수를 치면 되니까. 네. 먼저 수단을 부려갈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막아놓고
또 눈 모양을 만듭니다. 자, 우선 한 칸으로 중앙에 한 집을 만들었는데 한 수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눈 모양이 풍부한가요? 이 전체가요, 여기를 당하면은요,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집 모양이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바둑은 흙이 우세합니다. 확실하게 지켰고요. 여기 지금 우변 쪽이 네. 지금 여기를 둬서 사는 순간에 AI 막대가 흙 쪽으로 차이가 많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최대 변수는 우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대현 선수도 우세를 확신하고 네. 투특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의 백 모양 같은 경우는 흙이 최대한 괴롭혀 간다면 어떻게 수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과연 살아있는지가 좀 뭐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이런 곳 가면 맞고 여기를 먼저 끊는 수. 네. 이렇게까지 해서 뭐 패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아직도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래쪽이 이 좌변의 흙이 한 점을 따는 형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또 강력하게 백을 괴롭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 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네. 좌쪽도 흙이 이제 이쪽 부분 밀어가면 이렇게 뻗어야 하는데 여기 끊어 잡는 것도 선수고요. 네. 뭐 당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의 엷은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 정리가 되었고 하나씩 엷은 모양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좌상 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키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백은 지금 어떻게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요. 버티려면 우변 쪽을 지키고 버텨야 돼요. 그 우변 쪽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요. 네. 여기 어떻게 뭐 정리가 안 됩니다. 아래서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만 가더라도 이 넉점이 잡히니까요. 네. 우선은 우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변을 지켜가면서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뭐 흙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도 이 한 점을 어떻게 제압이 안 돼요. 네. 여기를 두면 밀고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두면 다 지워지잖아요. 백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집이라면 우변 쪽인데 네. 우변마저 지워져 버리면은요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흙이 두는 한 수 한 수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흙의 이 두텀의 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상변 쪽 같은 경우도 흙이 뭐 이렇게 붙이면 이 한 점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지켰어요. 지금
뭔가 김동엽 선수는 이제 위험하다. 네. 여기 이한도선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인데요. 사활이 걸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이제 흑이 나중에 뭐 이렇게 가면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오히려 흑집이 더 많이 나죠. 백집보다. 네. 그럼 뭐 이런 것도 당해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미생마였던 백의 돌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이제 끝내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꽤 즐거움의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귀 쪽은 백이 뭐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의정부 희망도시는 선우옥 선수가 일단 기분 좋게 일단 먼저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믿었던 김동엽 선수가 이 바둑을 패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엽 선수는 또 7승 3패로 다승 3위의 자리에 있고요.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희망도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이고요. 백이 뭔가 노리는 곳이라면 그나마 이제 흑의 열번 부근이 이쪽 부근인데요. 여기도 지금 연결하는 것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 한 점 잡으면은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는 지금 흑이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더 이득이긴 한데 좀 더 안전하게 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는 우변 쪽이거든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선까지 백의 모양을 견제할 수 있을지. 중앙 쪽의 허점, 그리고 오화기에 흙에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까지 좀 강력하게 침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까지 들어가도 뭐 전혀 위험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의정부 희망도시는 지금 아직 대국이 끝나지 않은 김종준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일국, 김종준 선수에게 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국이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희망이 좀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 일국의 형세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삭감을 했네요. 네, 조대현 선수가 가장 좀 안전한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극은 KH에너지의 조대현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대국이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이, 네, 제가 이제 김종준 선수 이제 대국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는데, 김종준 선수가 이제 시력이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바둑판에 이렇게 바짝 이렇게 얼굴을 대고 지금 수일기를 하는데요. 지금 좌상기 쪽 백 전체가 뭔가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대마가 걸려 있는 상황이군요. 여섯, 일곱. 지금 이거 잡힌 거 아닙니까? 뻗어서요. 네. 젖히면 이제 먹여치면 패인데 뻗게 되면 지금 석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어요.
두 집이 안 치면, 생기죠? 네, 이쪽을 이어서 네. 석점은 잡는데 두 집이 안 납니다. 전체 수상전을 노리는 것일까요? 전체 수상전을 노린다면 일단 뭐 바깥쪽에 이제 봉쇄를 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하냐 이걸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마 승부가 되었습니다. 네. 자, 포위를 해 가는데요. 그 수로 그런데 대충 포위가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곳이 이제 포위가 된다면 또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오히려 흙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 상변 쪽이 아직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백은 집이 있고 흙이 집이 없다면 이 공통수는 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통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흙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돌들이 크고 수순이 많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황도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건가요? 아, 이 수상전은 좀 흙이 불리할 것이다. 둘, 백이 불리할 것이다. 넷, 이런 것들이 조금 다섯, 감으로 여섯, 올까요? 네, 감으로도 옵니다. 일단 여기 막으면 봉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막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칸 띄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중앙에 뭔가 흙도 좀 집이 나기는 할 것 같아요. 백이 그렇다고 이견을 먼저 하나 해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뭐 붙여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종준 선수도 이제 그 교환을 안 한 건데요. 흙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게 되면 흙도 한 집은 나거든요. 네. 한 집이 난다면은 이 모양은 뭐 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만약 빅이 된다면은 네, 한 점을 잡았고요. 빅이 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접전을 호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일까요? 빅이 이제 누가 이제 선수를 잡느냐.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곳이 있어요. 여기서 치면요. 여기서 네. 잡혀요. 지금 여기서 김종준 선수는 뭐 이렇게나 뭐 이런 곳을 지금 이어야 하고요. 네. 흙은 이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집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김종준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 서봉수 선수는 초읽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선수가 되고요. 이제 손을 빼면은 흙이 이렇게 와서 이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강이 필요한 곳이에요. 네. 집으로 본다면 뭐 가장 득은 뭐 이렇게 두면서. 제가 왜 이렇게 두는 수가 득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흙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 여기 두 집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때려야 되면 여기가 지금 집이 지워진 거거든요. 두 집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지금 여기 수상전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최하 뭐 한 집은 백이 일단 손해를 본 겁니다. 서봉 선수는 지금 뭔가 수익기가 끝났나요? 그냥 메워서 뭐 빠르다? 아,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상전으로 가는군요. 이렇게 된다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수 차이가 좀 나는데요. 백이 잡혔네요. 포기한 건가요? 포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 밀면은 백이 이걸 꼭 받았어야 하는지가 좀 의문 아닙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그냥 아예 뭐 이쪽으로 다가와서 네.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는 집이 안 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지금 김종준 선수는 이제 이렇게 두고도 지금 잡으러 가겠다 뭐 이건데요. 네.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쪽 부근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부를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흙이 이쪽이 살면은 뭔가 느낌상으로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이 백의 대마가 컸을까요? 지금 사석이 25개죠. 백의 사석이 25개인데 그렇다면 이제 쉬운 집. 여기가 이제 60집이 강합니다. 64집쯤 나는 것 같아요. 65집 정도. 이 일은 한 80집이 넘거든요. 여기. 근데 뭔가 백은 다 잡아야 돼요. 흙을. 뭐 이렇게 두고 지금 뭐 이렇게 이어도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을 해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따로 사는 작전이네요. 이 수가 더 좋은 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는 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가 또 살 수 있느냐. 아, 급소를 두어 가는데요. 서봉수 선수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종준 선수가 귀를 박아두지도 않고 바로 두어 갔습니다. 잡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막상 그 급소 자리가 10초. 하나, 백이 두어지게 되니까 네. 또 위태위태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네. 좀 냉정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네. 과연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버리고 갔을 때 네. 과연 누가 유리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가 지금 25개 64집 뭐 여기 한 65집 나고요. 70, 80, 뭐 이쪽까지 하면 거의 뭐 90집까지도 나거든요. 네. 근데 백의 집 모양도 여기 하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여덟, 자, 여기서 아홉, 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최일기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두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우선 사활 수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봉 선수는 그냥 이렇게 둬서 여기를 끊어도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산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이 한 점이 이제 나가는 수가 있느냐, 네. 나가는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막아서 있고 다음에 봉쇄가 안 되네요. 아, 마지막 하나, 여기가 지금 세수인데 셋, 일단 이 한 점을 살려야 하고 네.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그냥 탈출입니다. 지금 이 왼편으로
수상전 백이 수를 메우는 수들이 다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아까 그쪽 부분을 그냥 백이 잡혔다고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 정도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 날일자 되어 있는 자리 하나만 백의 돌이 놓여져 있다면은 30초. 아까 수순들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네. 5, 네. 그래도 흙은 최소한 뭐 펜은 만들 수 있습니다. 9, 네. 자, 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수로 거기를 두면 여기를 이어도 여기가 일단 선수 한 집만 나면 되거든요. 네.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근데 서봉수 선수도 지금 이 착점하는 것이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바둑판에 혹시 저러다가 이제 돌이 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 두어야 하거든요. 네. 잘못하면 이 반칙패까지도 좀 염두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이게 좀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7, 8, 9. 이게 다였는지 안 다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바둑판에 네. 이제 돌이 가까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용납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용납되던 시절을 한 프로 생활만 30년, 40년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한평생 두어오던 이 바둑 습관을 이 바뀐 룰로 인해서 한 번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시니어 리그에서도 이런 바뀐 이 룰 때문에 반칙패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사실 승부가 맞아요. 뒤집어지면 은 둘, 셋, 넷, 보는 사람도 5. 안타깝지만요. 네. 당한 선수는 정말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흑돌은 살았습니다. 이 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돌인데요. 이 돌도 잘 잡히는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승부는 쉬워졌습니다. 과연 하변 흑의 돌이 사활이 안전할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요. 자, 찌르고 나옵니다. 여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흙이 두 점을 잡아도 못 살잖아요. 바깥쪽에 봉쇄가 되면. 네. 근데 봉쇄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단수 치고 연결이고요. 그러니까 서봉수 선수는 지금 그 수읽기가 끝났다 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연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수 하변이 될 것 같습니다. 1국 서봉수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하변 수순 확인해 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3국으로 왔는데요. 김동엽 선수와 조대원 선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끝내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국을 보는 사이에 우변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네요.
최근 중앙에서 흑 2점을 포획을 했고 상변은 흑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집체가 많이 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뭐 흑이 이겼습니다. 네, 지금 1국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서봉수 선수의 네. 승리가 아주 유력했거든요. 1국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준 선수가 대마 수상전으로 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수단이 남아 있었군요. 짧은 복귀로 의견을 나누었고요. 결과는 1구 KH에너지 서봉수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 11라운드 3경기 1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8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국에서는 KH에너지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1대1, 3국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지명 선수들에게 이번 11라운드 3경기 승부가 달려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대국 전부터 이 판이 아마 승부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 판이 일단 승부판이 됐고요. 역시 지명 맞대결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내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조대현 선수가 좀 거의 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동엽 선수는 계속 잘해줬거든요. 네. 올해 성적이 지금 7승 3패, 다승 뭐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뭐 다방면에서 최근 흐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제서야 조대현 선수의 이런 심적 부담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후반기 들어서서 이번 11라운드에선 또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의정부 희망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좀 고춧가루가 너무 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희망도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정말 뭐 팀의 1승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전혀 지금 사실 성적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 KH에너지에게 일격을 당하게 된다면 중위권 싸움에서 정말 뭐 힘든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김동엽 선수도 뭐 오더가 딱 나오면 선수들이 내가 꼭 이겨야 되는구나. 내 판이 좀 승부판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동엽 선수도 본인이 꼭 이겨야 오늘 우리가 좀 승리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항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구단 간의 대결에서는 특히 또 한판 승부에서는 뭐 이 대국으로 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판 승부가 되겠지만요. 이렇게 오더로 봤을 때 1-3 지명 크로스 대결, 지명면에서는 일지명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국인 이지명 맞대결에서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선수들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의정부 희망도시 입장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대원 선수보다는 아마 김동엽 선수의 부담감이 훨씬 더 컸을 거고요. 조대현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조금 흔들리는
이 착점을 할 때도 손이 좀 여러 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조대현 선수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조대현 선수가 이 베개 끊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마지막 초일 때까지 몰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겠다. 이 마지막 초일기라는 이 변수가.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마무리를 간명하게 잘했습니다. 최대 고민이 되는 자리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우세를 확정 지으니까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KH 에너지가 정말 뭐 이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면은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 팀은 중위권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팀이 이렇게까지 사실 뭐 성적이 나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해 운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역전패가 가장 많은 팀이라면 아마 또 KH 에너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대현 선수, 노영아 선수 정말 뭐 역전패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조대현 선수가 이 전기에는 5승 6패의 성적을 보여주었었고요. 최고 성적은 8승 4패 2017 시즌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전체적인 성적을 보았을 때도 좀 잘 풀린 해가 있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해가 있는 것 같고요. 단체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두잖아요. 네. 뭐 휴식주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또 이 뭐 라이벌 팀이라고 할까요? 뭐 상대 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초반에 패점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부담이 돼서 또 연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김동엽 선수의 대국 모습을 보면은 정말 표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또 마스크를 쓰고 대국을 하다 보니까요. 네. 더더욱 표정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한숨 소리도 약간 들리고는 하는데 김동엽 선수는 그런 모습으로 거의 유출을 해볼 수가 없어요. 가장 머리 조용하게 대국을 하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아마 지금 중위 그룹에 있는 부천 판타지아, 김포 원봉 루엔스, 구전 누경까지는 사실 의정부 희망도시가 좀 KH 에너지가 좀 제발 이겨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응원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지금 7승 팀이 2개 팀, 그리고 구전 노경이 6승 4패고요. 의정부 희망도시가 5승 5패. 아무래도 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 중에서는 의정부 희망도시 팀이 승수를 쌓아가면서 그 상위권 자리를 노리는 것이 조금 견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7승을 한 팀은 조금 그나마 이제 여유가 있는데 네. 6승인 구전 누경 같은 경우는 의정부 희망도시 오늘 승리를 거두면 6승 5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전 누경 같은 경우도 지금 6승 4패니까 굉장히 좀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의정부 희망도시가 이제 패하게 되면 5승 6패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구전, 누경, 김포, 부천까지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3라운드가 더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라운드 동안 어떤 또 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네. 자, 이제 네, 끝내기 모두 다 두어졌고요. 공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메워지고 있고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공배를 메우는 과정에서 또 조대현 선수가 뭔가 좀 여길 왜 아니었을까요? 아, 한 여기는 지금 안 집짜리인가요? 두면요. 이거 뭐 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순하죠. 여기 또 역전당할 뻔했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막판 해프닝이 있었을 뻔했는데요. 네, 자, 개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하귀에 흑의 사석이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네.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금 100이 이제 38집이죠. 지금 무하 쪽만큼 지금 차이가 납니다. 사석이 없나요? 그러면 23집 차이네요. 네. 큰 차이가 벌어졌지만 김동엽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번 11라운드 3경기 역시 지명 맞대결 3국의 승부판이 되었는데요. 상대의 전적에서 크게 밀리고 있었던 이 조대현 선수가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감. 네, 의정부 희망도시는 꼭 이겨야 되는 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KH에너지는 정말 이제 뭐 편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뭐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영암 월출산과 또 동률을 이루게 됐거든요. 네. 정말 뭐 편하게 둘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네. 그만큼의 어떤 이 부담을 가지고 대국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상위 팀 그리고 이제 중위에 있는 팀들 조심해야 될 것이 영암 월출산 그리고 KH에너지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영암 월출산이 또 고춧가루 부대로 출동을 했다면 이번 11라운드에서는 KH에너지가 또 갈 길 바쁜 의정부 희망도시에게 고춧가루의 또 매운맛을 보여주었어요. 의정부 희망도시는요. 네. 그런데 너무 매운맛을 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이기고 다음 라운드 이기고 계속 이겨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KH 에너지 또 이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기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대현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현 선수가 좀 초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대국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평 부탁드릴게요. 많이 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은 의미도 있는데 네.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프로 기사들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그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좀 바둑에 대한 그 생각이 네. 예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반상에 앉으면 좀 예의를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선배 후배 기사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바둑은 일단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좀 네. 내용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중반전에 그래도 초읽기에 조금 마지막 초읽기에 좀 일찍 물려서 사실 뭐 해설하는 저도 좀 불안한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초읽기에서도 바둑을 오늘은 굉장히 좀 쉽게 승리를 이끄신 것 같아요. 김동혁 서범이 좀 낙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마가 그래요? 수습이 되면서 좀 낙관한 것 같은데 저도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봤는데 집이 좀 확장된 상황에서는 집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네. 또 궁금했던 점이 이 중반 대마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초읽기를 이 연이어서 사용을 하면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었어요. 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양쪽에 그 미생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몇 번 그 양군번을 다 놓친 적이 있어서 네. 근데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도 다 놓쳤지만 좀 칩으로 좀 앞서 있어서 두 토음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KH 에너지가 또 의정부 희망도시에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줬거든요.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의정부 희망도시 팀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좀 덜 죄송하려면은 앞으로 이제 3경기가 더 남았는데 그 3경기를 다 이겨야지 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좀 다 이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룡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우승을 계속 하셨잖아요. 3년인데요. 3년, 네. 죄송합니다. 네, 3년 동안 꽃길만 걸으시다가 올해 정말 뭐 가시밭길을 걷고 계시는데 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 3년 동안은 제가 감독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잘 안 불러주네요. 그래서 감독 인터뷰를 많이 못했고요. 네. 3년 동안 너무 우리가 좀 행복했었고 그래서 올해 1년 정도는 좀 천천히 가자 했는데 조금 성적이 예상보다 더 안 나와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자 인터뷰에서 자주 못 뵈서 또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으셨나요? 예, 그래서 그 승자 인터뷰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이 인터뷰를 갖다가 중간에 네. 패자 다음에 뵙겠습니다만 또 영암 같은 경우도 성적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그 감독들 중간 인터뷰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또 구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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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11라운드 3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의정부 희망도시가 KH 에너지에게 패했습니다. 이제 의정부 희망도시는 또 강팀과의 대결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좀 후반기 막바지에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뭐 한 판 한 판, 매 판 정말 뭐 중위권에 지금 있는 팀들은요. 한 판도 놓칠 수 없는 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라운드가 승부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제 1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11라운드 4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라운드에 가장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위의 서울 구전노경, 2위의 경기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요. 내일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구전노경이 아마 승리를 거둔다면은 지금 또 순위가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2, 3, 4위까지가 완전히 순위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라이벌 팀 간의 대결 11라운드 4경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환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